자, 이 코로나19 확산 계속되면서 이제 서민 경제, 민생이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과 함께 이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입니다. 예. 자, 아무래도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격상될 때마다 특히 취약계층들 어려움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예.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업종에 따른 영업 제한하고 영업 중지 등의 조치로 인해서 예. 어려운 상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지난 8월에도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한 바가 있거든요. 예. 다행스럽게 지난 10월 12일부터 이제 어제까지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또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원 등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90% 수준을 회복하고 유지 중이었는데 다시 이제 이 격상으로 인해서 지난 8월, 9월에 상황으로 악화될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예, 이제 방금 전에 그 소상공인 연합회 측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대변인께서도 그 현장 나가셔서 소상공인들 좀 만나 보셨습니까? 예.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죠. 한상총련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관계자분들 좀 배웠고요. 네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이 소상공인들께서 이게 업종마다 각각 처한 상황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 다양한 어려움들을 업종마다 이제 호소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임대료가 아마 가장 큰 부담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임대료요. 그 다음으로는 대출이자, 인건비, 세금 등도 주요한 이제 부담 요인으로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 어제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대책을 망라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들 지원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정부와 긴밀히 이제 협력해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을 이제 지급한 바 있고요. 또 그 착한 임대료 세액 공제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 임대인께서 자발적으로 이제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그 제도도 이제 일몰되었었는데 내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위기를 넘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그 선제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디지털 전환 관련된 예산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주요 디지털 뉴딜 예산 관련해서 스마트 상점에 220억, 그리고 스마트 공방 294억,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데 734억에서 총 한 1,300억 정도의 예산 확대에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서 아주 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엊그제부터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성 공감의 목소리는 높긴 한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조만간? 이를테면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바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그 경영위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이 올해 안에 12월 안에 국회를 통과하고 또 집행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올해 안에 지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급하더라도 내년 초나 이제 가능할
것처럼 이게 보여지는데요. 예. 사실은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은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뭐 그 증세가 필연적이거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또 세입세출 구조조정 또는 추경을 통해서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단체에서 주장하고 또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동감을 하고요. 예. 다만 그 시기라든지 또는 이거를 증세의 문제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전반적으로 내수를 살려야만 또 이런 분들의 어려움도 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정부는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 내수를 살림으로 인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기 위한 정책들을 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구제하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한 뭐 위기 상황에서 예.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와 동시에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서 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는 긴급 지원 자금이라든지 새 희망 자금을 통해서 이런 긴급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데 이렇게 집중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예. 이제 앞으로는 이거에 더해서 코로나19의 디지털 대전환에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화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수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동안 그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지난 6월에는 뭐 동행 세일 그리고 11월에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든지 컴업 행사 등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많은 행사들을 이제 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올해 이제 이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추경 사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좀 더 신속하게 2단계로 격상된 만큼 집행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내년도에 이제 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들이 이제 조만간 이제 12월 2일까지 확정될 예정인데 예. 그런 예산들도 조기 집행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 내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이었습니다.